셋.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쿠폰하우스의 김재윤입니다. 자, 오늘도 추석맞이 부동산과 경제 담화 3편 이제 분양으로 보는 강원도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할 건데요. 네, 1편, 2편과 같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태영입니다. 네, 삼성 공인중개사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근입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또 토론 진행할 건데요. 자, 또 강원도, 강릉에 요즘 또 신축 분양이 엄청 많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내곡동 자이, 그 다음에 또 뭐 롯데캐슬, 7공원, 그 다음에 2공원에 뭐 코오롱 아파트, 뭐 경남 아너스빌, 그 다음에 또 송정동 견수동에 뭐 자이, 아이파크 2차,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축 분양이 엄청 많은데, 중 기사님, 네. 요 신축, 분양, 강릉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양은?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사실 강릉시 인구가 한 21만 명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아파트 수요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증가해 왔고, 이미 뭐 필요하신 분들은 다 청약 받아서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저기 내곡동 자이라든가 롯데 7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남아있는 게 아시다시피 뭐 2공원, 송정동 제2아이파크, 힐스테이트, 송정동 자이, 어울림 아파트, 예를 들어서 포남동, 동도, 포남 시장에 있는 이 조합 아파트, 홍제동 시청 앞에 있는 거기도 이제 조합 아파트, 강릉 역도에 지금 말씀하신 아너스빌, 이런 조합 아파트도 많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또 이밤 동사무소 앞에 세천년 아파트 전세로 이렇게 분양한 것도 있고, 네네. 또 또 동사무소 앞쪽에 또 과수원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겠다고 이제 또 계획이 돼 있고. 어디요? 어디? 성덕동 동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라 그러죠, 요즘에. 주민센터 앞에 과수원 쪽에 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거의 10군데도 더 될 것 같아요. 야, 공급이 엄청 되네요. 네, 이제 이런 앞으로 이미 이게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 이렇게 이제 분양 예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됐을 때, 과연 이게 다 받아줄 수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다 받아줘서 이제 다 팔리면, 과연 지금처럼 분양 소위 말하는 웃돈 프리미엄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지되고 형성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쭉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는 좀 심도 있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투자도 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전세가 전체적으로 없는데, 또 이 밑에 대구 지역은 또 이런 공급이 이제 그 지역만 공급이 많아서 또 그런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대구 쪽은. 그래서 물량의 장사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 강릉 지역도 신축 공급 분양이 많이 예정돼 있어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또 강원도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 한번 저도 체크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크게 이제 5대 도시를 보게 되면 춘천, 강릉, 속초, 원주, 동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춘천하고 원주는 그동안 분양이 수도권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분양들이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입주가 많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도 분양을 좀 빨리 했어요. 빨리 했고, 그 다음에 강릉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또 미분양 관리에서 선정이 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가 또 중간에 중도에 건설을 하다 마른 적도 있고 그런 기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21년, 20년,
그 다음에 23년까지, 22년까지, 20년, 21년, 22년까지 분양 계획들이 이제 몰려와 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주나 춘천, 그 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는 입주, 우리가 이제 좀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분양 때의 가격 변동과 입주 때의 가격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의 그 가격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양 때는 가격이 그 좀 옛날 아파트보다는 높게 분양하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건설회사가 남는 것도 있고, 건설회사가 남는 거는 약 한 15% 이상의 그 수익률이 있어야지만 건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 20% 이상의 구축 아파트보다는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릉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원주나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정도 되면 입주가 거의 없어요. 지금 입주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의 미분양관리로 선정된 지역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20년, 21년, 22년에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 24년, 25년도에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강릉의 가격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원도에는 3개가 큰 도시로 나타난 게 춘천, 원주, 강릉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은 우리가 21만이고 뭐 원주가 36만, 뭐 춘천이 28만 이렇게 돼 있지만, 그쪽의 가격 변동은요, 외부가 수도권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흔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 그 강릉 시민들이나 원주 시민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 7만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지만 그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지자체 인구 가지고는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과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양 그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 때도 있다. 물론 그 신규 아파트가 막 3억, 4억, 5억 갈 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소득이 얼마나 되냐,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체크를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아니 1억짜리 미만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릉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금리가 또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대출을 끼고 가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과연 약 24년도, 25년도에 입주 물량이 제가 체크해볼 때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강릉에만. 그러면 그럴 때에 좀 우리가 신중하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이나 것도 좀 보면서, 아까 10개가 넘는 그 회사들이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럼 조합 아파트는 조금의 그런 시간차, 편차, 그 다음에 성공을 못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약 80%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라고 하더라도 자꾸 뭐 조그만 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그 역전대의 이화 재건축도 약 지금 한 218세대 정도가 또 분양을 하거든요. 그것도 25년도에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릉은 24년, 25년도에 지금 물려서 입주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좀 맞물려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입주 때와 분양 때를 가지고 우리가 분양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저도 네. 교수님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뭐 선호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지금처럼 뭐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당첨만 되면 뭐 웃돈이 붙고, 이런 시장은 언제까지 뭐 계속해서 보장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속초 같은 경우에 인구가 8만이고 우리가 21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초는 외부 영향이 있어야지만 가격 변동이 생긴다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속초의 바닷가의 가격들은 뭐 피가 2억씩 붙기도 막 했거든요. 프리미엄이. 그러나 그 내륙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예. 그러면 그 속초 시민끼리의 가격 변동은 심하지 않았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바닷가, 청초라든지 영랑호 이쪽에 가격을 흔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외지의 가격의 변동과 우리 강릉 사람 시민의 가격 변동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강릉 같은 데는 그 택지나 유천지구 이런 데들은 우리 강릉 사람들에 대한 그 입지면에 대한 리그전이 될 것인데, 이 견소동이나 송정동 쪽은 향후 입주가 되고 건축이 분양이 된다면 외지 사람들의 속초의 그 바닷가의 외지의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그 바닷가 송정 쪽은 외지 사람들의 그런 그 투자가 우리가 그 택지지구나 유천지구 이런 데보다는 더 많이 움직일 거다. 속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외부에 오르기 때문에 바닷가 쪽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이 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육지에 있는 강릉 사람들이 움직이는 GDRP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해안가에 그런 외지인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얼마큼 공급을 하냐에 대해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분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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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향후 뭐 하락보다는 당분간은 상승의 확률이 이제 좀 더 높을 텐데,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급이라든지 이런 신축 분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이제 향후 미래를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그렇게 좀 선별해서 입지에 따른 투자, 그리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네. 뭐 앵커님이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내가 한마디 딱 하면 네. 첨언을 한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은 굉장히 이 분양으로 인한 그 주택에 대한 혼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려울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인 판단 말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님이라든지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어드바이스 들어서, 물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걸 참고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주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멘토한테 좀 얘기를 들어서 좀 참고를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덜 손해를 볼 것이고 이득을 보면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뭐 교수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뭐 저는 뭐 따로 뭐 첨언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뭐 송정 견소등이 좋아진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물량은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그러면 뭐 공급이 절대 부족할 때는 어디를 사도 편안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어떤 투자 목적이나 뭐 어떤 자금의 성격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 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시고, 또 나중에 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감당이 투자 가치로 보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 바닷가 쪽은 지금 아까 속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건 외지인들이 와서 저희 세컨하우스로 뷰 좋은 데 갔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이게 제가 이 지역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 이렇게 바다 뷰가 잘 보이는 이런 아파트의 신규 아파트라면 뭐 용기 내서 투자해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분양에 대한 토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매매와 전세 다른 주제로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추석 시리즈가 대단하겠네.